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노동절로 하루 쉬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네, 이에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1.37%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에 덩달아 달러 인덱스는 한 달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36% 오른 92.5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네, 국제 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판매가 인하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의 정제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10월물 WTI는 1.4% 내린 68.3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골드는 강달러와 국채금리 인상에 1.9%가 빠지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주 일요일에는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분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길잡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주말 마무리하시면서 편안하게 듣기 딱 좋은 시간대죠. 네,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또 샵 0082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코너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당일 내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 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이틀 나오게 됐는데, 지금 증시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죠. 최근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박스주의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최근 나왔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론과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22 통화정책회의. 하루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실 지표는 20이에요. 22 통화정책회의.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증시가 박스권으로 또 상단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접근이 가장 유효하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제 4분기죠. 4분기 조정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왜 드러나는지 이 부분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 팁 또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정부 부양책 약화와 테이퍼링 시기 불확실성에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골드는 달러 반등에 따른 급락에 심리적 지지선인 1,800포인트에서 횡보 중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생산량 부족과 원유 재고량 감소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유로 FX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앞서서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ECB 이 정책 회의를 좀 주시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the ECB is set to start reducing bond purchases before the Fed. Just don't call it tapering이라는 제목인데요. ECB가 미 연준보다 먼저 채권 매입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마켓워치의 현지 시간 8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경제 지표들은 ECB가 미 연준보다 먼저 경기 부양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8월 실업률은 5.2%였지만 유로존의 7월 실업률은 7.6%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9일 목요일 ECB 회의를 앞두고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채권 매입 비율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더 강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예상과 일치했으며 ECB는 내년에 시장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이어서 이 재정 조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PEPP 구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ECB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이 ECB의 수석 경제학자인 필립 레이는 약간의 축소는 순수한 감소라기보다는 국소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베런버그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는 ECB가 월간 PEPP 구매 규모를 800억 유로에서 700억 유로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산 구매의 이러한 가벼운 감소는 ECB가 처음으로 경기 부양책을 축소하기는 하더라도 연준보다 더 오랫동안 완화적일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런 ECB의 출구 모색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미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ECB가 더 우선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있을 ECB 정책회의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마스터님과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27% 하락한 15,6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전략 들어주셨네요. 네. 사실 관망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박스권 가능성이 좀 연출이 돼갖고 이 부분 좀 같이 체크 좀 들어가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많이는 못 올라요. 지금 구간대에서. 지금 60분 봉입니다. 보시는 차트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일봉에서 제가 여기 걸리는 자리라고 일단 얘기를 했죠. 지금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놀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은 이 상단에서 그냥 제자리 맴돈 상황 연출, 이전과 같은 파동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트리거를 발동을 시킬 만한 어떤 요인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봉에 대한 단가가 지금 미장이 오늘 제자리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도 제자리 맴돌었죠. 박스권으로. 이 구간대는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60분 봉을 좀 확대 들어가 볼게요. 60분 봉 추이죠. 네. 박스권 연출이지만 오늘 지지값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저점 평가가 지금 일단은 15,600포인트에서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5,600포인트. 15,600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점 평가에 대한
구간이 드러나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봤을 때 지금 틱 차트에서 봐야 돼요. 자, 어제 전일 우리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자, 매도 추세 추이 오다가 이제 급반등해서 그냥 박스권으로 올려버렸죠. 그죠? 오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자, 지금 포인트는 15,600포인트 이탈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15,600포인트가 이탈된다면은 추가적인 매도 하방이 15,500까지 내려가는 거고, 지금 지지 포인트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매수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 지금 추이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일목균형 표상에 대한 추세니까 지금 포인트에서 간단하게 매수를 한번 보시고 15,630포인트에서 손절이 15,620포인트로 손절 40틱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점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전일과 같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대응력은요, 이런 단타 추이만 노리셔야 돼요. 어제와 같은 단타 추이, 그죠? 수급적인 단타 추이만 노려야 돼요. 지금 이게 파동이 한 파동 먹고 그냥 나오는 구간대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박스권 연출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단타라고 얘기를 했지 강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해요. 그냥 박스권 내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한다면 매수 대응이 오히려 좀 더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동시에 좀 올라가고 있죠. 말하는 동시에. 그럼 이제 추세에 대한 어떤 박스권 내에 이제 저점 자리 잡고 상승 포인트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손절은 15,620포인트. 이렇게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이절은 15,670포인트까지. 손익비 구성되죠. 제가 매수를 본 이유는 단기 추이만 보자 이겁니다. 단기 추이만. 어차피 제자리 걸음을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상단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제일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이제 이제는 좀 조정이 주는 건가요? 라는 가능성에 대한 시사겠죠. 네. 그죠?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조정 이제, 가능성이 높나요?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발동하고 조정을 주는. 최근 이제 10% 조정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근데 10%라고 해도 15,600, 700포인트에서 1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14,000포인트 이 정도죠. 네. 그렇게 그래도 상단에서 노는 구간대예요. 이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 정도 조정이 오면은 국내 증시는 조금 힘들 거예요. 국내 증시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위험성이 대변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당분간 놀 겁니다. 근데 이 하방에 대한 트리거, 이제 방아쇠죠. 방아쇠. 방아쇠가 어떤 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박스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이제 관망을 들까 고민을 하다가 매수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짧게 매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15,6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빨간 선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예요. 제가 네. 이 노란 태그 먼저 올려드렸어요. 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좀 이제 체크하시라고. 왜냐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축소 랠리 폭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요 폭. 잠시만요. 예, 애매하게 가려지네요. 자, 이 축소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축소되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파랑선은 물가고 빨간선은 국채 금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형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어떤 게 있냐라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최근 국채 금리가 올해 1월에 여러분들 올해 1월에 여기서 급등을 했죠. 빨간선 보이시죠? 이 자리. 이게 왜 나왔냐? 여기 보면은 1월에서 4월까지 추가 부양책, 인프라 투자 공약, 그죠? 블루웨이브 다 겹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뭐예요? 중앙은행 금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 금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비농업 고용지수 설명한 거 아닙니다. 아직. 자,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죠. 5월에서 7월 사이. 5월에서 7월 사이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겹쳐졌어요. 이제 트러블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축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공급량 확대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방 레벨에서 계속 맴도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자, 지금 국채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급등을 해야지 증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아직 중도파와 진보, 민주당 진보죠. 이제 갈등이 아직 완화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국채가 하방 레벨링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 합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결말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 바예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좋게 마무리가 돼서. 그럼 시장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분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최근 국제 금리에 대한 추이가 1.5래 오르서 1%에서 1.7%까지 오르고 1.7%에서 1.2%까지 내려온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다 부양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프라 정책,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프라 정책이랑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프라 정책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냐, 축소 가능성이냐, 그죠? 근데 10월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예요? 비농업 고용지수, 테이퍼링은 증시에 영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을 테이퍼링에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고서 결말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정책,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이 두 당의 합의죠. 합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증시가 내려가는 10% 조정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비율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3,000선 밑으로 한 번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 상황에서. 그죠? 미증시가 조정이 드러난다면은. 4분기는 대체적으로 사실 시장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논점과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 비농업 고용지수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증시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잠깐만 증시만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네.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15,630포인트 현재까지서 그냥 매수 보고 70까지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이게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냥 단순 박스다. 그죠? 저였으면 여기서 봤어요. 매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죠? 저점에 대한 표현력, 손익비 구성은 단가, 상단 고점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손절 라인이 아니라 본절 걸고 홀딩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15,670까지 도달하는 거 확인하고. 그죠? 15,030에서 70까지 가더라도 이제 수익성만 확보한다면은 전체 어떻게 보면은 160T이기 때문에 한 계약만 기준 잡더라도 충분히 이제 $1,000에 대한 수익권은 충분히 단기간 낼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진입할 때 그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게시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진짜 돼버렸네 하고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세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그럼 얘네가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겠구나 라고 판단되니까 국채를 던질 거 아니에요. 각국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발행량을 늘리니까. 그죠? 그게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시장 조정에 대한.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했는데 시장에 대한 큰 변동은 없었죠.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비농업 고용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번에 22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보다는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조금 반전은 있었어요. 예, 어떤 반전이요? 이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거죠. 이제 농업 고용 지표가. 그래서 고용 쇼크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실시간 어떻게 보면은 무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유로를 매수를 보시고 이거는요 어차피 그냥 제자리에서 놀 거예요 라고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2가 시장의 집중은 다 22로 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한번 최근 달러 추이가 오늘까지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눌림장 이후에 다시 반등값을 가졌죠. 네, 네, 지금 22 대기 구간이에요. 여기가 단순하게. 자, 비농업 고용 지수는 미국 지표죠. 예, 네, 미국 지표예요. 그럼 통화 정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 낮다고 해갖고 테이퍼링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이거였어요. 이번에도 높게 나오면 혹시 9월에 공식화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번 회의에서, 이번 달에서. 자, 원래 당초 이번 발표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9월 공식화, 11월 공식화 둘 중 하나겠다라고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낮게 나왔다? 아, 이거 11월에 하겠네. 끝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9월이 아니라 11월이구나. 고용 쇼크? 네, 너무 오버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종 언론에서 무슨 쇼크다, 뭐다. 마이너스로 가야 쇼크죠. 다시 완전히 하락세로 완전 접어들여야지. 그 판단 기준이 안 내려지고 지금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시장 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이번에 그냥 낮게 나온 거 가지고 쇼크라는 표현 정도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크도 쇼크 나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쇼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고용 지표가 낮게 나왔다는 의미는 단순히 미국에서 9월이 아닌, 밑에 보이시죠? 9월이 아닌 11월입니다. 11월로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몰려질 뿐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세요. 어쨌든 시장은 모두가 테이퍼링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어쨌든 테이퍼링 하는데 9월이 아니라 11월에 공식화를 하겠구나. 다음 지표는 좀 좋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비농업 고용지수 낮게 나온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은 이제 달러를 덜 찍어내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갈 건데 제가 대외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달러의 변동 요인은? 유로죠. 유로가 가만히 있어야지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지난 제가 신세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인데 네, 이건 웬걸? 갑자기 물가가 초급등을 해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물가. 지금 이제 유로존에 대한 대장은 누구예요? 독일이죠. 예. 독일 중앙은행은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내 5%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물가가 5%라는 것. 굉장히 높네요. 네. 이게 너무 급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돈은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한 미국과 유로존이 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국가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죠? 예.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가는 상황이 최초로. 근데 미국은 경제 회복을 해서 나가는 거고 유로존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하는 거고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PEPP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유로존이 하고 있는 PEPP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만든 거예요. 유로존 내에서. 뭐냐면 더 이상 쓸 통화 정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면은 하나 만들자. PEPP라고 이걸 만들어서라도 찍어내야 돼.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거의 다 쓴 상황이다. 그죠? 현재까지 유로존에서 찍어낸 돈은 1.51조 유로. 원래 집행 금액 예정이 1.85조 유로. 남은 게 3,369억 유로 정도 남았다. 거의 다 됐네요. 네. 다 됐죠. 근데 여기서 돈 더 찍어내도 또 위험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돈 더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버린다면 유로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지금 물가 상승률 급등이 제일 높은 건 유로존이에요. 유로존.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 유로존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연출이. 그래서 지금 오른쪽 표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ECB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런 증가액보다 이걸 분할해서 일정 균형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테이퍼링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향후 예상이 일정한 이런 균형을 유지한다면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지금 유로존 상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ECB 통화 이제 총재죠. ECB 총재도 최근 한 말이 대규모 지원이 아닌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분야의 목표를 둔 집중적인 접근이 문제가 될 것. 결국은 뭐냐? 굉장히 공격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풀겠다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해도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물가 급등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물가라는 재화에 대한 가치 상승이 너무 높아버리면요. 시장 경제가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너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잇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대외 국가 간의 경쟁을 잇는 구조가 나와버리죠.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어쨌든 금리는 당연 동결하겠지만 내일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채권 매입 규모 축소나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 가능성. 자, 그러면은 대변수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한 두 가지가 열리죠. 만약에 ECB가 빨간색 보시면은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보다 이제 유동성을 지속하게 된다면 당연 달러는 강세겠죠. 그죠? 다만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시사와 함께 강력한 이제 매파에 대한 주장을 언급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모로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상황을 연출을 할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는 하는 줄이되 유지하는 전략을 할지에 대한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그 가능성의 시사에 의해서 달러 변동 추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아직은 이제 어떤 여의도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 내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달러 강세는 아직 유효하다. 어쨌든 ECB가 이제 강력하게 매파적이긴 하지만 이전 상황과 대비해서 굉장히 매파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걸 취하기에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내일 나오잖아요. 22 통화 정책 나온 거 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네. 저도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22라는 집단이 좀 미국과 다르게 좀 재료를 안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계속 이제 몇 달 전부터 재료를 던져왔잖아요. 이제는 슬슬 이제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긴급적인 상황이고 물가 급등을 너무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 대응하자. 보고 대응하자. 그죠? 내일 통화 정책 일단은 확인을 할 겁니다. 같이. 이 시간 신세계에서. 그러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이요. 일단은 증시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낮아요. 22 통화 정책이든 미국 이제 FOMC 통화 정책이든 굉장히 영향력이 낮다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 페드라는 집단이 증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달러에 대한 공급 부분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요소는 뭐냐? 증시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냐? 이게 합의 잘 하냐? 아니면 또 갈등이 이루어지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겠죠. 그죠? 트리거가 뭔지 일단은 캐치는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트리거가 발동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증시는 재미없을 거예요. 증시는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는 단순한 단타적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16,700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달러는 내일 제가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 보고서 평가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요소를 연출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비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위험 레벨링에 대한 부분으로 포트줄이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이제 상품군에 대한 구조를 좀 캐치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22 가지고 달러에 대한 변동 요인만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당분간 증시는 재미없다. 이 상단 레벨리 9월 한 달 내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9월 한 달 내내 트리거 발동되기 전까지.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오늘에 이어서 이제 내일도 해왕 마스터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 결과에 따른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 텐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에 나오셔서 22 이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계속 강 달러를 이어가던 때였는데 이제 말씀해주시고부터는 계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새 최저치를 찍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준과 ECB가 동시에 테이퍼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화면 좀 하나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네. 차트를 좀 크게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 2007년 리먼 사태 이후에 네. 이제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테이퍼링 시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예. 왜냐면은 너무 이제 장기간에 대한 양적 완화가 둘 다 이어진 상황이었고 네.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테이퍼링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할 때는 언제였죠? 2004년쯤이었나요? 네, 2014년이 14년, 네. 14년이겠죠. 2014년에 테이퍼링을 고려를 했었는데 예. 자, 유럽 쪽에서 한 거는 이제 2017년도부터예요. 확연히 이제 한 2, 3년에 대한 격차를 두고 발동을 했었죠.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미국 쪽,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네, 여기가 유럽 쪽이죠. 네, 두 공간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상황인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이 뭔가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원웨이 장세가 놓인다고. 근데 이건 동시에 나가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로도 통화량을 같이 줄이는데 미국도 줄여버리는 상황이면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한 방향성으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 변수 요인을 유로로 봤었어요, 원래. 유로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죠. 가만히 제발 있어줘. 그러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런 네, 테이블 피해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제시가 네.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함께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맨 처음 질문 보내주신 분이 조막소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앞전 방송에서 미국 10년 기준 1.2에서 1.4%권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기준 1.37%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1.4%가 넘게 된다면 조정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국내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조정에 대한 신호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트리거가 발동하는 요인을 가지고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 1.4%가 넘었다라고 해서 이제 국채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 뭔가 이제 방아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합의죠. 이걸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민주당하고. 수치를 네,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수치보다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발동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1.4%를 단기적으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발동한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트리거, 추세. 하나에 대한 요인이 재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발동 요인이 딱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대한 반등 요인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제가 1.2에서 1.4라는 건 시장에 대한 어떤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어떤 전망치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고 당분간 여기 박스권 흐름이네. 저점 레벨링에서.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조막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1.4%가 넘게 된다면 시장을 조정을 봐야 되나요? 이거보다는 그죠?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미국 내에 대한 합의 있죠. 합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합의. 이걸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계속 갈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1.4%로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요인이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 내에서 단순히 차트 가지고 대응보다는 재료 확실한 이제 미국 내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가능성, 시사가 딱 터졌을 때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단순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제 인프라 정책과 같은 이런 확실한 요인과 원인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뉴욕 증시 연말까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제가 사실요, 네. 여러분들, 저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 그 팬데믹 이후에 자신이 좀 있었어요. 이게 팬데믹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잠시만요. 아주 건실하게 네. 우상향. 제가 사실 올해 6월까지도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이거 계속 오른다. 제가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전 자신이 있으면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죠?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실질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 추이가 너무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레벨링부터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연말까지, 잠시만요. 연말까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료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연말까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 싸워서 합의 안 해봐요. 뭐 인프라 정책이야 급한 건 아니니까. 사실 재정 정책이야 그때는 급했지만은 인프라 정책이라는 거는 향후 바이든의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나 안 해. 안 돼. 하면서 싸워봐요. 그죠? 그럼 국채에 대한 상승 포인트 기록을 기록할 만한 이제 트리거 발동을 안 하는 거고 증시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0월 넘어가고 그게 발동된다면은 시장이 조정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대한 어떤 제일 많이 봐야 될 집중 포인트는 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 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작년 이맘때였으면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죠. 그죠? 작년 말이었으면 그랬어요. 올해 초까지도 그랬어요. 증시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오릅니다. 네, 계속 오릅니다. 근데 15,000 이제 15,000부터는 저는 오른다고 강하게 얘기 못합니다. 이제는 강하게 얘기 못해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재료에 의해서. 그래서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네. 지금 9월 말에 있을 재료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다. 그 결정을 지금 내리기보다는 9월 말에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발동 요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시장을 항상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을 항상 볼 때 제가 그 상황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보는 주 포인트 그걸 녹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그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오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더 오릅니다.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다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모멘텀은 끊겼다고 봐요. 네, 더 오른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연출은 더 이상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미 연준과 또 ECB 내 위원들도 뭐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 자신들의 속마음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다가 지금 이제 또 워낙 고점 부분이라서 확실한 재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둬서 유로가 떨어지는 모양인 것 같은데 통화정책회의가 잘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상승 국면이 될까요? 회왕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잘 끝났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어렵네요. 네, 잘 끝났다? 그러면 뭐 네, 다소 모호하기는 모호한 질문이라 이건 생략할게요. 표현이지만. 이거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잘 끝났다는 게 테이퍼링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애매해요. 테이퍼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한 성장인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억지로 테이퍼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넘기겠습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어떤 제가 의도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각국의 물가가 계속 높아지는데 각 국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 네, 맞는 표현이죠. 저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물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기준 근거가 돼요, 항상. 네. 예. 지금 미국은 컨트롤링이 좀 가능하겠지만 유럽 쪽은 좀 힘드니까 테이퍼링을 시도하는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은 물가에 대한 상승률 막는 역할도 굉장히 커요. 계속 이제 어떤 화폐를 찍어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물가는 당연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물가랑 화폐는 상대적인 이 가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자,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금리 인상이 각 국가에.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에 대한 이것도 기준치가 애매한데 생각보다 더 빨리 오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은 이제 통화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국 쪽에서 지금 고려하는 거는 사실 그거죠. 미국 쪽에서 고려하는 거는 2020년도 말 이 정도로 2020년도 말에서 초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여기서 말하는 생각보다는 뭐냐면은 원래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 정도 빨리 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빠른 테이퍼링이고 너무 빠른 이제 금리 인상을 붙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여러분들 일단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일 통화정책 유로존만 가지고 할 겁니다. 유로존만 아시겠죠? 유로존만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저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부분을 잘 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기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정성을 위해서 생각보다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쉽게도 질문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노란톡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샵 0081호 신세계라고 보내주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중요한 ECB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끝마무리에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스터님.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 노란톡의 내용도 많이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금융이라는 게 계속적인 이해 도모가 필요해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제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글로벌에 대한 시장 상황과 뭘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시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내일도 ECB 정책 회의를 앞두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선겸 마스터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초보자분들도 들을 수 있는 쉬운 초보자 길잡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네, 시간 내셔서 또 알찬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이 해외 선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